미국의 아메리칸 아이돌, 배첼러, 빅브라더 같은 오디션이나 서바이벌 예능 프로는 조작적인 편집을 한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제작진은 에피소드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고 오디션 영상을 다른 맥락에서 녹화된 심사위원들의 혹평과 같이 보여주기도 하죠. 조작된 편집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관객으로 하여금 상상하고 예단하게 만든 행동, 이른바 악마의 편집은 쿨레쇼프 효과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20년대 초반 구소련의 영화감독 레프 쿨레쇼프는 영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물자 부족으로 생필름을 구할 수 없었던 쿨레쇼프는 학생들과 이미 촬영된 영상들을 재편집하면서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요. 이들 중 하나는 훗날 영상물 편집에 거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쿨레쇼프는 한 배우의 중립적인 표정이 담긴 영상을 각각 수프, 관, 젊은 여성의 클로즈업 샷과 편집해서 관객에게 보여줬습니다. 배우의 똑같은 표정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관객은 그가 각각 배고픔, 슬픔, 사랑을 훌륭하게 표현했다고 칭찬했었죠. 다른 맥락에서 찍힌 두 샷을 연달아 편집해서 이를 본 관객이 두 영상 사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 이 현상을 쿨레쇼프 효과라 일컫습니다. 쿨레쇼프 효과는 기본적으로 설정샷이 생략됐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설정샷은 장면의 도입부에서 피사체와 주변 환경 사이의 관계를 관객에게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예시에서 편집자가 배우와 젊은 여성이 같은 공간에 있는 설정샷을 관객에게 먼저 보여줬다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미리 관객에게 알려주는 것이 되고 말아서 쿨레쇼프 효과가 생길 수 없죠. 쿨레쇼프 효과는 영화의 오랜 역사를 통해 수많은 영화 감독들의 연출에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영화 편집에 접근하는 세 가지 이론을 설명했는데요. 이 중 세 번째가 쿨레쇼프 효과를 다루고 있죠. Now we have a close-up. Let me show what he sees. Let's assume he saw a woman holding a baby in her arms. Now we cut back to his reaction to what he sees. And he smiles. Now what is he as a character? He's a kindly man. Now, let's take the middle piece of film away, the woman with the child, but leave his two pieces of film as they were. Now we'll put in a piece of film of a girl in a bikini. He looks, girl in a bikini, he smiles. What is he now? The dirty old man. He's no longer the benign gentleman. 쿨레쇼프 효과는 영화 편집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돼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다양한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컨택트, 블레이드 러너 2049, 듄 등을 감독한 드니 빌네브와 자주 작업한 편집자 조 워커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편집 기법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샷에서 다른 것을 보여주는 샷으로 컷하면 마치 그 사람이 바로 그것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장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듄에서 주인공 폴은 내내 미래를 예견한 듯한 환영을 봅니다. 조 워커는 맥락을 알 수 없는 추상적인 영상을 배우 티모시 샬라메의 클로즈업과 번갈아 편집했죠. 하지만 관객으로 하여금 폴이 환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려면 맥락 없는 영상의 편집 말고도 또 다른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쿨레쇼프가 워크숍에서 진행한 다른 실험들은 쿨레쇼프 효과를 낳은 실험만큼 유명해지진 않았지만 이상적인 쿨레쇼프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한 실험은 두 영상에 보여지는 피사체 사이의 시선을 일치되게 해서 길거리에 서 있던 사람이 발코니에서 누가 싸우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 같은 장면을 만들었죠. 이 실험 영상은 책에서만 언급되지만 1918년에 나온 쿨레쇼프의 단편에서는 한 배우가 창가에 있는 여인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여인이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과 편집된 것을 볼 수 있죠. 듄에서 조 워커는 폴의 환영을 생각에 잠긴 폴의 샷 아무데나 삽입한 대신 두 영상 사이의 시선을 일치하게 해서 성공적인 쿨레쇼프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조 워커는 폴이 고개를 들어 어딘가를 올려다보는 모습을 카메라가 찬이를 아래서 올려다보고 있는 시점으로 찍은 영상과 편집했죠. 반면 쿨레쇼프 효과를 이용해서 흥미로운 반전을 꾀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인 오스틴의 동명의 소설을 각색한 엠마에서 주인공 엠마는 친구 해리엇을 아는 목사 엘튼 씨와 맺어주려고 합니다. 엠마의 계획은 성공한 듯하죠. 이 장면에서 엘튼은 해리엇을 향해 능글맞게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영화 후반에서 엠마는 사실 엘튼이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엘튼의 시선은 사실 엠마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소 짓는 엘튼을 기대감에 찬 해리엇의 모습과 연달아 편집하면서 편집자는 엠마와 관객 모두 엘튼이 해리엇을 좋아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게 만들죠. 쿨레셔프 효과를 이용한 오해는 스릴러 영화에서 긴장감을 높일 때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중 이 장면은 쿠바의 아바나를 보여주고 자막도 쿠바 아바나라고 관객에게 알려줍니다. 편집자는 이 화면 바로 다음에 주인공 이슨 헌트가 어느 초라한 방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관객은 당연히 이슨 헌트가 아바나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CIA 요원들이 아바나에 있는 어느 건물에 들이닥친 장면은 이슨이 있는 방의 문과 번갈아 편집됩니다. 관객은 저 문으로 요원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죠. CIA 요원들이 들이닥치고 이슨은 턱걸이를 하다가 내려옵니다. 하지만 이슨은 파리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었고 아예 쿠바에 있지도 않았죠. 쿨레셔프 효과는 스토리의 전개뿐만 아니라 촬영의 실질적인 면을 돕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병원이나 정보기관 같은 장소의 안팎을 촬영할 때 실내 장면은 감독이 최대한 컨트롤할 수 있는 세트에서 촬영하고 외부는 완전히 다른 건물의 바깥에서 촬영하기도 하죠. 편집 과정에서 따로 촬영한 이 부분들이 합쳐집니다. 특정한 상황에 반응해야 하는 배우가 현장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쿨레셔프 효과는 제 몫을 톡톡히 합니다. 1986년 영화 백투더퓨처가 촬영을 시작한 지 무려 6주나 지난 시점에서 감독 로버트 저메키스는 주인공 마티 맥플라이를 연기하고 있던 에릭 스톨츠를 마이클 제이 폭스로 교체했습니다. 감독이 원한 톤의 유머를 스톨츠가 잘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마이클 제이 폭스는 같은 시기에 촬영하고 있던 시트콤 때문에 백투더퓨처 촬영장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단 6시간 뿐이었습니다. 제작진은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했고 재촬영된 장면들은 다른 주연들이 함께 연기한 장면들과 섞여서 편집됐습니다. 영화 초반에 맥플라이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마티의 부모님과 형 누나는 모두 두 사람이 프레임에 함께 담긴 샷, 즉 투샷으로 찍혔습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는 혼자 따로 촬영됐기 때문에 가족 중 아무하고도 투샷으로 찍히지 못했죠. 쿨레셔프 효과는 기대감이나 긴장감에 대한 반전을 통해 관객의 마음을 쥐락펴락하죠. 영상이 촬영된 순간까지 쌓아 올려졌던 서사가 새롭게 다시 쓰여질 수도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악마의 편집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지만 쿨레셔프와 그의 워크숍은 편집의 역사에 큰 밑거름이 되었죠.